안녕하세요. 3일 회계법인 현직자 한공의 멘토입니다. 오늘은 회계사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N학년인데 언제 진입할까요? 교환학생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축제도 즐겨보시고 최소 2년은 대학생활을 즐기고 진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험생활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하고 마음이 가볍고 사정이 넉넉해지고 가면 더 좋겠지만 수험생활이 조금 꼬이면 대학생활을 추억 하나 없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롭긴 하지만 교환학생처럼 긴 시간을 해외에 체류하기는 어렵고요. 또 교환학생은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PA 진입하기 전에 모든 대학생활 경험을 해보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입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학점은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입하기 전에 학점을 학교 수업만으로 채우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학사와 학점은행제입니다. 독학사의 경우에는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시스템인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독학사보다는 단기에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2과목 정도만 채우는 게 목표시라면 학은제로 빨리 채워버리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채워야 할 학점이 많으시다면 독학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사 시험을 영어 시험과 병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물론 병행은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토익이나 GTLF를 따로 공부해야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영어 실력이시라면 진입 전에 충족을 하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공부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 점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서 진입 시기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면 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 공부와 CPA 공부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공부라는 것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편입 관련 질문입니다. 1차를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프리패스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CPA 1차 합격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사기업 서류나 면접에서 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앙대학교 편입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빠지질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CPA 1차 합격자를 우대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앙대학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편입학 모집 요강에서 CPA 1차 합격을 우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 수가 거의 동일한 것을 보면 CPA 1차 합격자를 상당수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1차 합격자 중 절반만 2차를 합격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중앙대학교 1차 합격자 수 대비 2차 합격률이 100%에 달합니다. 이를 용병이라고 일컫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률은 낮고 편입 이후 2년을 더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인으로 진입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직장과 병행해서 합격한 사례는 못 봤습니다. 완전히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CPA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해마다 100명에서 200명 정도 2차 시험에 응시를 하세요.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첫 최종 합격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차 시험을 면제시켜줘도 2차 시험에 합격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령 CPA를 하다가 2차 시험에서 아쉽게 유예 탈락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케이스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케이스라면 정말 어려운데요. 서울 상위권 대학생들이 전업으로 매달려도 합격자의 평균 수험 기간이 4년에 육박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시고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는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다 보니 진입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더 크셨고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입사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해도 사회생활 경력을 높게 인정을 해서 회계법인 입사 시에도 나이를 더 감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법인 입사 시에는 9월이 나은가?
12월이 나은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9월 입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9월 입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여행 목적으로 12월에 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사 시즌을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12월에 입사하게 되면 정신없이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툴도 숙지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복사기 쓰는 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여담이지만 9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3개월간 급여를 받는 것도 꽤 쏠쏠하기 때문에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을 제외한 법인은 성과급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즌이 끝나고 받을 성과급까지 감안을 하면 급여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9월 입사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연도 9월까지 9개월 정도 기다려서 입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시작할 때는 차이가 크지만 시즌이 끝나갈 때쯤 되면 9월 입사와 12월 입사의 갭이 거의 사라지는데요. 12월에 입사하면 조금 더 정신없을 뿐 9월 입사자도 시즌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업까지 학기가 남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감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도 좋고 만약 감사가 적성에 안 맞으면 비감사 본부나 아예 다른 쪽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비감사 본부로 진로를 설정을 했어도 한 번쯤 감사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법인에 입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2년은 발이 묶이기 때문에 파트타임 옵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 뉴스텝과 동일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학부생 입장에서 겨울방학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알바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많은 대학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회계사 준비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이나 현직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회세모 멘토 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